막 세 번째로는 요즘 입시 제도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들어가고 또 수능도 개편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뭐 변화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의 구체적인 입시나 진로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그런 특히 뭐 예비 중일 특히 이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아니면 중학교 처음 올라갈 때 고등학교 처음 올라갈 때 이때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잖아요. 부모님이나 아이들도. 그래서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필요들 좀 있는데요. 우선은 지금 고교학점제도 원래는 그 1학년까지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나머지 2, 3학년 선택 과목을 좀 절대평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좀 교육부 장관이 전학년을 지금 절대평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밑밥을 던져놓은 상황이죠. 근데 이 모든 어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사실 이게 입시 제도적인 얘기지만은 지금의 고교학점제하고 수능 40%는 안 맞는 얘기예요. 아시다시피 고교학점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 아이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없어야 맘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여전히 상대평가 제도가 유지되고 또 수능이 존치되는 상황이라면 수능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겠지. 본인이 진짜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맞는 건데 하여간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게 좀 꼬였어요.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고 봐야 돼요, 지금.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2024학년도 2월에 수능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수능이 존치된 상황에서는 전 과목 그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돼요. 이게.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들을 그 예단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니까 우리 애는 뭐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2024년 2월 달까지는 모든 게 다 유동적인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시면 되고요. 그 아마존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더라는 거예요. 앞으로 21세기에 뭐 이런 어떤 시대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거를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변화의 핵심 요소가 뭔지 그런 거 막 질문했다고 그래요.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. 저는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왜 변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?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거. 아마존의 핵심 시대는 물건을 파는 거야. 물건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떻게 잘 팔 수 있는가. 요거 변하지 않는 이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지. 변화는 너무 잡다한 것들에 사실 흔들리게 되면 우리 핵심 역량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. 그러면 입시에서의 핵심은 뭡니까? 국영수를 잘하는 거예요. 내신을 잘하는 거고.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성실한 거거든요. 사실은. 그 부분은 지금도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국영수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. 그럼 그 국영수의 문제집 푸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의 핵심 역량이 뭘까?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연산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사고력 수학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견해가 좀 다르다는 거죠.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애가 인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된다. 모든 애들이 노력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이 우리 한국 교육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. 상위 10%, 15%를 위해서 나머지 들러리서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.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. 자, 보세요.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은 모의고사를 봅니다. 아까 3월부터 3, 6, 9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잖아요. 중간고사, 기말고사 있고. 그러면 1교시 국어, 언어 영역 몇 분이에요? 80분. 2교시 수학 100분. 3교시 외국어, 듣기평가법 80분. 4교시 탐구 60분이에요. 그러면 수학 100분 중에 아까 문제를 풀면 100점 만점에서 2, 30점 나오는 애들은 몇 분 풀까요? 100분이 필요할까요? 한 10분 정도 풀고 아이 뭐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? 내내 재우는 교육이에요. 지금 인지가 안 되는 애들한테 엄밀히 말해서 국어책도 제대로 못 읽어. 문해력이 안 돼서. 그런 애들이 잡다한 과목들을 다 배우고 있어.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야. 국어라도 아니면 지금
사실 도서관에 와서 독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게 애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내가 관심 있는 책, 내가 건강에 관심 있어. 그러면 단행본 하나를 쭉쭉 읽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의 문해력을 우리 공교육 12년 동안 길러주느냐라고 하는 거죠. 이것 조금 배우고 저것 조금 배우고 이렇게 지금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슬로우 리딩이 안 되잖아요 지금. 근데 요것 조금 배우고 저것 조금 배우고 해가지고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. 10에서 15%. 걔네들을 위해서 나머지 75%는 엎어져 있는데도 그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. 우리 애를 근데 그거를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뺄 수가 없잖아. 그럼 여러분 공교육 안 보내고 뭐 대안 있어요? 뭐 홈스쿨 하실 거예요? 대안학교를 보낼 거예요? 뭔가 없잖아요 지금. 그런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나 깨어있는 분들이 해서 잘하는, 그러면 학교에서 힘든 거는 그냥 그러면 그냥 좀 소홀하게 듣고 네가 잘하는 거 방과후 시간이나 그런 거 잘할 수 있는 거 더 시간을 보내. 학원을 가더라도 그런 학원을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강점의 현명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뭔가 이게 제도가 많이 바뀌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거든요. 평소에 공부가 되는 아이들은 계속 지금 이미 뭐 중학교가 됐던 초등학교가 됐던 엄밀히 말해서 지금 초등 5, 6학년 정도 되는데 공부가 되는 아이들은요.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서 도서관에 가서 이 그림 없는 책으로 책을 하나 읽는 것들이 있어요. 그 역사가 됐든지 과학이 됐든지. 몰입 독서가 됩니다. 벌써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서 문해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.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거지. 책과의 대화를 통해서. 책을 계속 쭉쭉쭉 읽는 속도도 늘어나는 거고 이해력도 늘어나는 거고 또 배경 지식이 늘어나니까 모든 지식이 그런 거죠. 여기 지금 인공지능 시스템도 마찬가지거든요.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가는 거거든요. 그 분야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집중을 갖고 읽으면 그때 이제 머리에 이게 밭이 갈리기 시작하면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. 그걸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거든요, 이게. 근데 그래서 이미 초등 5, 6학년 때 입시 쪽으로 달릴 애들은 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, 사실. 웬만한 과목들에서는 본인이 치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전 과목은 아니더라도. 이게. 그게 아니면은 우리 애는 문제집 푸는 쪽이 아닌 거거든. 냉정하게 얘기해서. 근데 그런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 반복이잖아요.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입시로 학원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를 바꾼다든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.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게 너무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지금 비학군지에 있다고 해서 그게 불리한 상황만도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주어진 기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시 정보를 얻어서 재빨리 대응하는 것보다 어느 환경에도 가도 적응할 수 있는 내공을 기르는 거죠. 내공이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경쟁이 센 특목자석에 가서도 본인이 견딜 수 있어. 자존감을 갖고. 내신이 안 좋아도 그럼 수능으로 올인해야겠다. 뭐 이렇게 전략적 사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내공이 없으면 경쟁이 센 데는 센 데 가서 또 힘들고 또 이렇게 좀 경쟁이 덜 센 데는 주변 분위기 흔들려가지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면학 분위기 안 좋은 데서 막 약간 또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. 자, 또 원론적인 얘기이긴 했죠. 답이 됐나요? 그러니까 너무 그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제대로 뭐 하는 게 있나? 라고 하는 그거에 더 포커스를 두시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약간 그 가운데 기회가 생기는 거고 활용을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